인플레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 만큼 그들의 M7 기업들의 성장성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셈이 돼버리는 거다. 화폐도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퇴화되는 영역들이 자꾸 생긴다. 다음 섹터는 반드시 실적이 동반되는 부분. 자, 이번에 쓰신 트럼프의 진실 책에서 M7 기업은 미국이 타국의 부를 끌어들여서 성장시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요약적으로 드리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에 지정학, 그러니까 중국을 겨냥한 지정학, 그 다음에 동맹국들을 통한 지정학에서 결코 지지 않고 있어요. 물론 이제 너무 섣부르거나 무모한 게임인 건 맞지만 중요한 거는 자신들은 계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내부에서는 세금을 계속 낮추고 있어요. 세금을 계속 낮춘다는 얘기는 뭐죠? 그만큼 적자 리스크가 커진다는 거예요. 적자 리스크가 커지면서 우리는 어떤 현상을 목도하게 되죠? 시장 금리가 높아지니까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성장이 될 수 있고 트럼프 정부에 응해가지고 여러 가지 투자 협정을 맺어가지고 계속 수출을 할 수 있는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영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한국도 마찬가지고 환율은 계속 올라가요. 상대적으로 환율은 계속 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경우는 이 인플레이션 해지가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적자 때문에 결국에 그 적자의 돈들은 결국에 어디로 쓰여지느냐. 세율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M7 기업들의 성장 속도가 되게 빨라진다는 의미이고 이 M7들이 성장하는 만큼 환율이 높아지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이 되니까 사실 그에 의한 환이 올라감에 의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우리의 실질소득, 주변국들, 동맹국들의 실질소득은 계속 감퇴가 되고 있다. 즉 이야기인즉슨 뭐냐면 지정학적인 패권을 이용해서 계속적으로 압박을 함과 동시에 내부에서는 유동성을 풀고 세금을 낮추니까 미국의 기업들은 좋지만 다른 국가들의 실제 소비자들이나 가게에는 굉장히 위축세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인플레에 대한 비용을 분담하는 만큼 그들의 M7 기업들의 성장성을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셈이 돼버리는 거다. 우리 그쪽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그쪽으로 쏠리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뭐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보면 환율 상승 때문에 우리가 받는 그런 고통도 강달러. 그렇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갖다가 다 맞이하고 있는 요소도 굉장히 큰 거다. 이런 판단이죠. 그렇군요. 근데 사실 그 미국의 빅테크에 대한 투자로 돈 버신 분들이 참 많아요. 네. 이런 분들이 그러면 우리 달러를 벌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좋은 일이고 이제 감사한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만큼 유동성으로 이제 자신들의 세금을 갖다 낮추면서까지 기업을 키우는 입장이라는 미국에 대해서는 포트상 사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앞으로도 이게 올 연말에 어느 정도 피크아웃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또다시 그 피크아웃 이후에 또 성장이 그럼 멈출 것이냐 또 돈 풀기를 해서 다음 어떤 또 다른 정책이 나와서 어떻게든 살릴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일정 부분 그 M7 기업들의 성장을 하는데 우리가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가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성과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아까 포트폴리오상 3, 40은 AI 남겨놔야 된다. 이 AI가 미국 ETF나 미국 반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어찌 보면 우리가 국민적으로 어느 정도 손실이나 어떤 희생을 감내한 만큼 거기에 대한 대가로 돈을 가져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점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의 정책, 자국 우선주의 정책에 의해서 다른 나라의 돈들 이런 것들을 끌어들이면서 인플레이션 효과를 누리는 것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어요. 6개월 후쯤에는 이러한 것들이 정점이 올 것이다. 물론 그것이 조금 더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끝이 예견된다면 그럼 그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들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스톱을 해야 되냐 아니면 포트 바꾼다고 해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장이 죽는데 무슨 종목이 살아? 이런 얘기하는 차라리 그냥 현금 가지고 있던가 100% 채권 가지고 있던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찌 보면은 연말이 되면 갈수록 점점 피크아웃 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 다음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좋은 질문이신데 그러면은 피크아웃다가 붕괴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스납으로 시장은 멈춰 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액티브 시장 다른 섹터나 싼 기업들이 더 좋아지느냐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액티브 시장이 열릴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중소형 기업들, 싼 기업들이 다시 좀 랠리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에서 제일 핵심은 지금
의외로 미국의 지정학 패권이 끝나지 않아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그렇게 보는 겁니다. 지정학 패권이라면은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네네. 패권 전쟁 이것만 네. 생각했었는데 네. 요즘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EU하고도 좀 이상해지고 관계가 네. 지금 이란 중동에서도 네. 좀 그렇고요. 네. 어떻게 이 지정학적인 미국의 스탠스를 입장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판은 뭐냐면 미중이 얼마 전에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미중이 만났는데 뭐를 요청했죠? 중국 입장에서 갑자기 발끈했잖아요. 시진핑이 대만을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잠깐 요 배경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전에 대만 관계법이라고 있었어요. 이 대만 관계법은 70년도에 정해진 법안이었는데 이거는 뭐냐면 중국을 끼고서 대만과 미국이 무기 거래든 아니면 여러 가지 외교적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는 법안인데 이 18년도에 트럼프 행정부 들어오고 나서 대만 여행법으로 싹 바꿉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제외하고 우리가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다. 근데 거기에 하위에 어떤 식슈 어슈어런스라는 국회의 의제가 이제 탄생을 하게 되는데 그 의제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중국은 대만 영토와 관련해서 어떠한 무력 행위에 대해서 미국이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무력적으로 대만에서 무언가를 가하려고 하면 미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트럼프 행정부에서 굉장히 강하게 중국을 압박하는 요소였고 그의인즉슨 뭐냐면 중국이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사항을 중국의 적대국인 미국이 그 조항을 심어놨다는 거예요. 그럼 시진핑은 이번에 보셔도 아시겠지만 G2, 나도 당신들과 동등하다, 대등하다라는 걸 어필하고 싶어서 깔창 신발까지 신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다른 적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자신들의 외교적인 정책을 갖다가 어슈런스에다 딱 심어놓은 거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풀어달라는 얘기죠. 풀어줘야 자신들이 움직일 수 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바로 안 움직였잖아요. 그냥 관세 인하만 했잖아요. 대미 관세 인하.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행정부에서 뭘 하죠? 또다시 이제 지르기 적장으로 가죠. 쿠바에 라울 카스트로라는 실세를 갖다 기소를 합니다. 쿠바가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 이제 이란을 못 쳐냈잖아요. 베네수엘라는 컨트롤을 했지만. 근데 이제 중국을 둘러싼 많은 협력 국가들 하나씩 쳐나가는데 이란에서 막히니까 그 다음 쿠바로 간 겁니다. 왜? 쿠바에 이란에 드론 공장이 쿠바에 있고 헤즈볼라의 본거지가 쿠바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쳐내기 시작하면 이제 이란도 압박을 느낀과 동시에 중국까지도 흔들릴 수 있다. 그럼 중국은 지금부터 계속 요청을 할 겁니다. 당연히 대만 관련된 문제의 의제를 갖다가 미국이 풀어주나요? 안 풀어주죠. 근데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은 뉘앙스만 비추면서 중국이 이란 문제를 해결하게끔 적극 동참하게끔 계속 압박을 가하는 중인 겁니다.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처음에 이란 전쟁을 아무 시나리오 없이 시작했던 거는 이스라엘과 침공했던 전략은 분명한 실패예요. 근데 지금은 부랴부랴 어떻게든 주워 담아서 또 다른 정책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 그걸 읽지 못해요. 그냥 미중 때 아무런 발언이 없었을까요? 그냥 이거는 둘 다 페이드 아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데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한 압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그러면 중국이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3달 안에는 움직일 거예요. 이란 관련돼서 어떻게든 해소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때 미국의 이 지정학적 패권은 여전히 살아있네. 미국은 역시나 1등 국가네라는 그런 환호성과 함께 시장에 극심했던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대해서는 이제는 서서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전쟁 끝나면 인플레이션 확 떨어질 거야, 네. 유가 확 네. 떨어질 거야, 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네. 하잖아요. 네. 저는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게 돌아가서, 그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권력 네. 이것이 이제 다시 강화되는 순간,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6개월 이후의 그 유동성, 네. 그 한계 네. 이것이 올 거라고 보시는 그건 건가요? 똑같이 옵니다. 아, 그건 그래요? 반드시 똑같이 옵니다. 왜냐하면 제가 구축 효과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돈을 풀려면 단순히 이제는 3조, 4조 달러를 풀어서가 아니라 최소한 9조, 10조 달러를 풀어야 현상이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이미 부자가 된 집이 있잖아요. 가난했을 때 부자가 되려면은 돈을 조금만 벌어가지고 그냥 레버리지 써가지고 하면은 부잣집으로 옮길 수 있는데 이미 예를 들어서 평창동에 뭐 100평 저택을 갖다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지키고 이거를 또 레벨업을 하면 그때부터는 돈이 그 전에 2배, 3배 이상이 필요한 논리랑 똑같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는 돈으로서 만든 시장의 현황과 기업들의 성장성, 기업 금융의 굉장히 화랑세를 유지하려면 더 큰 돈이 필요하다. 물론 인플레가 잡히면 최악은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는 그림은
어느 정도 피크아웃 한 다음에 액티브 시장으로 변해갈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약간 변형을 하셔야 된다 이런 판단. 근데 그 액티브 그러니까 이 AI 버블이라고 일단 표현을 한다면 네. 이 AI 버블이 터진다라고 하면 터질 때는 후유증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까지 그 주도주라고 얘기했던 네. 그 주도 섹터, 네. 산업, 밸류체인 네. 이쪽은 어느 정도의 붕괴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그 붕괴가 이제 성장성이 답보되는 흐름. 그래서 성장성이 답보가 되면 주가는 이제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미 매출의 신장률과 영업이익이 이제 서프라이즈였지만 사실은 이게 유지가 되지 않으면 다음 분기, 다다음 분기에 실망이 나오면 주가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흔들림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흔들림이 크더라도 돈은 풀려나가고 그래도 또 투자라는 수요는 있으니까 이제 어느 수준에서 횡보를 거칠 거예요. 그 횡보가 거치는 구간들이 제가 볼 때는 이제 상하단 20% 내에서 횡보만 해줘도 이 AI 빅테크 밸류체인은 땡큐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2000년도 그 인터넷 버블, 네네. IT 버블 네네. 그때 생각해가지고 뭐 시스코가 90% 폭락했었으니까 네네. 이런 식의 버블은 아니다. 네, 그런 붕괴는 터지는 건 아니다. 왜냐면 그때는 미국 정부가 받치면서 끌어올린 게 아니라 민간 돈이 그냥 달러 캐리 트레이드 막 신흥국에서 돈 들어가고 막 그러면서 약간의 이제 묻지마 투자가 일어났던 현상이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정부가 체계적으로 돈을 막 풀다가 이제 버거우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구축 효과와 함께 시장이 약간은 페이드 아웃 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AI 버블의 붕괴 이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시 생각을 해봐야겠군요. 2000년대의 그 붕괴를 생각하면 안 되고 여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20% 정도의 그러니까 어떤 정점을 바라본 상태에서의 좀 레벨 다운, 횡보 조정. 레벨 다운된 상태에서의 횡보 이 정도로 봐야 된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나 어쨌건 10년 후에는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레벨 단위 자체가 자산의 레벨 자체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또 책에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근거와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전에 티라노사우루스 있잖아요. 공룡 있잖아요. 공룡 보면은 육식동물이고 난폭하잖아요. 근데 앞발은 요만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빨만 이만하게 크고 두상만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만큼 육식동물을 잡아먹는 데 있어서 이빨로 깨물고 잡아먹는 거에 있어서 앞발을 쓰지 않으니까 앞발은 퇴화가 되고 이빨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은 화폐도 그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퇴화되는 영역들이 자꾸 생긴다. 근데 지금 뭐가 퇴화됐죠? 저장의 기능. 그러니까 예전에는 가치 저장의 기능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예금 담보로 해가지고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어. 지킬 수 있어. 그리고 물물 교환. 그러니까 교환의 가치로서 충분해 라고 했는데 지금은 점점 어떻게 되죠? 모든 것들이 지금 카드화되고 서비스 자체가 모든 금융의 기반 자체가 돈을 기반으로 해서 증권화하거나 상품화하거나 펀딩화하거나 뮤추얼 펀드하는 이런 식으로 자꾸 레벨을 높이려고 하는 욕구들이 많아져요. 즉 이게 뭐냐면 한마디로 피아트 머니, 신용화폐 기능이 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지금은 부를 늘리는 도구로서 쓰일 뿐이지 돈의 목적물이 아닌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뭐가 떠오르냐면 2008년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 어떤 상품을 가지고 계속 레버리지 아니면 무슨 파생 상품을 만들어서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뭐가 터졌는지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하나의 자산이 자꾸 다른 자산으로 그 토크나 말씀하신 뭔가 다른 그 상품들로 새로운 상품들로 연결이 되면서 파생처럼 기하급수로 증가할 것이다. 그렇죠. 유동성이. 지금 사실 파생 상품만 규제를 해가지고 없어졌을 뿐이죠. 전 세계 명목 GDP가 130조 달러거든요. 그리고 부채가 300조 달러 정도 돼요. 근데 증권, 금융, 그다음에 무역, 채권, 그다음에 뭐 신용어음 뭐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증권화된 금융기관들의 상품의 자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그게 450조 달러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돈을 기반으로 증권화, 채권화하는 수요들이 엄청나게 늘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이 화폐 자체에 대한 이 도구적 특성들, 신용화폐적 특성들이 지금 더 가속화되는데 거기에다 스테이블 코인까지 가져온다? 그러면은 아바타 돈이 돌아다니면서 이제 투자 시장과 자산의 가치를 계속 높이는.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해드리면 주식을 사라, 부동산을 사라 이런 의미를 떠나서 보이는 실물이 오히려 당신의 오늘 화폐보다 더 비싸질 수 있다. 보이는 물건 자체가 오히려 값어치가 더 세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 보면 사실 모든 물건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거나 이제 접할 수 있는 물건의 가치들은 계속 올라가는 반면 증권화된 부분들은
지분, 기업들의 지분 가치들은 더 높아지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신용 레버리지는 한마디로 우리가 본원 통화 대비 M2를 이제 통화 승수라고 하잖아요. 이 본원 통화 대비 이 통화 신용,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통화 신용은 그 순간 정책을 상용하는 순간 바로 2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만큼 물건의 가치도 다 높아질 수밖에 없고 증권의 가치도 마찬가지다. 그만큼 지금 단순한 이제 뭐 우리가 그래서 속된 표현으로 이제 돈이 휴지 조각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뭔가 돈을 기반으로 새로운 활동, 투자와 생산 이런 활동들이 계속 중요해지는, 그러니까 물건을 만들어내는 활동들이 더 중요해지는 그런 시장으로 다시 변모해가 나가고 있다 이런 판단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뭐 사실 뭐 6개월 후 법을 뭐 이런 얘기는 합니다만은 이 자산 시장에서 벗어나면은 그냥 상당히 그 안 되는 상황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뭔가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된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같은 높은 고점에서의 단기적인 투자는 해지를 하셔야 되고 이 풍파를 갖다가 어떻게든 먼저 비를 맞지 않고 약간은 우산을 쓰고 피해 있어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그런데 이러한 버블 양상들은 내년 내후년도에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다른 섹터를 불문하고 액티브 시장에서 또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시장의 상황들은 장기 10년, 20년 미국이 계획하고 연구한 방향대로 계속적으로 자산 인플레이션 시장이 계속 반복이 될 수밖에 없다. 죄송하지만 앨런 머스크 얘기를 한마디만 더 드리면 지금의 시장은 서비스 가격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경제학적인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웰스, 부해층을 보면요. 지금 물건발 인플레이션 시장이 아니에요. 자산발 인플레이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자산의 가격이 증권과 자산의 가격 자체, 부동산의 가격이 미국도 그렇고 글로벌리 너무 높은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양극화와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투자의 방편에 있어서 돈으로 투자를 안 하면 사실 계속 질 수밖에 없는, 실질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세상 속으로 장기 10년이 열려져 있다. 네. 이런 판단입니다. 근데 지금 다들 얘기하는 게 앞으로의 트렌드, 빅 트렌드를 보면은 AI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생각을 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버블 그것이 좀 충격을 받아서 꺼지는 시점, 네. 오히려 그 시점은 그러면 이 액티브 뭔가 다른 어떤 섹터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 매수를 하는 게 그때 타이밍이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렇죠. 그 전략도 좋은 방법인데 그건 이제 그 귀신 전략이잖아요. 아. 꼭지에 어느 정도 팔았다가 조정받으면 하단에서 그러니까 사고. 미리 꼭지에 팔아서 이게 아니라 네. 예를 들어서 뭐 채권이든 다른 데 있다가 네. 그런 조정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네. 어떤 자산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해지 차원에서 다른 섹터를 들고 있자 포트폴리오를 네. 다변화하자 네. 요 얘기시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 상황이 탁 터졌을 때 네. 그때도 이 포트를 계속 가져갈 것이냐 네. 아니면 그러한 버블 터지는 상황이 왔을 때에는 또 다른 이 포트 전략을 써야 되느냐 네. 네. 요 차원에서 지금 만약에 해지를 이미 나는 지금 불안해. 이미 불안하게 느끼시는 연륜 높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포트를 해지해. 그럼 그분들은 그냥 가시면 되는 거고 나는 AI 포트 집중이 돼 있으니까 이 꼭지를 꼭 맛을 보고 싶어. 과실을 보고 싶어. 그런 분들은 하반기 중에 적정한 시점에서 빠지셨다가 말씀하신 조정의 기간을 충분히, 그러니까 조정이 오게 되면 이거는 이제 등락의 폭은 제한되도록 6개월 동안은 고통스러울 수 있거든요. 왜냐면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그런 형국이 오면 그때 이제 또다시 장기 3년, 4년 이상을 보고서 서서히 사들어가시는 그런 투자 전략이 유효하다. 바로 이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네네네. 네. 계속해서 수년간의 횡보 기간이 있을 것이다. 네, 수개월 이상의. 네네. 수개월 이상의. 네네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섹터들이 주도를 하게 될까요? 우리 금융시장을, 투자시장을? 지금 이제 사실은 AI에서 우리가 맛을 본 거는 실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어적인 투자 액티브 시장 자꾸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지금 시장은 돈도 돈이라서 테마성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효과를 보는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미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이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QOQ로 YOY로 계속 개선되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다음 섹터는 반드시 실적이 동반되는 부분들. 오히려 성장보다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가치주 중심. 그렇죠. 같이 주면서 그래도 암암리에 우리가 불황이 와도 팔리는 건 팔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재 중심으로 자꾸 좀 편향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뷰티 쪽 이야기나 뷰티는 사실은 방어적일 수밖에 없어요. 네. 경제가 안 좋아지면요.
더 아름다워지고 더 뽐내기 위해서 뷰티에는 남자고 여자고 막론하고 돈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방어적인 포트로의 변경 반드시 하지만 수익과 그 실적에 대한 답보는 되는 기업군으로 변형을 하시자 이런 판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러한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네, 우리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이냐, 투자 전략. 이거 한번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진실 이번에 책을 내신 유신익 박사님 함께했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